네, 오늘은 이제 기말고사 관련해서 요즘에 대면으로 학교 나와서 시험 봐야 되냐,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해서 그 비대면으로 시험을 봐야 되냐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휴일인데 나와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뉴스나 뭐 다른 거 교수님들 이야기할 때 아주 단순하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대면으로 했을 때 장점은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 비대면으로 하면 다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야, 그럼 코로나 감염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면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 라고 이제 걱정을 하죠. 비대면이 절대 안 걸리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어, 뭐 학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저쪽에 날아오는 비행기가 적군이냐 아니냐, 아군이냐 적군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죠. 그런 것까지 하고 뭐 코로나 감염성 얘기하면 이게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시험이 또 결과가 나의 또 인생을 또 좌우할 것 같은 상황이니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거 뭐가 더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논쟁이 많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한쪽을 주장하면 또 다른 쪽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이분화해서 바라보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적정선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서 이제 대면 평가, 우리가 학교 나와서 본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도 이거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어떨까? 그죠? 마스크, 알코올은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건 맞나? 이거 이제 코로나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 몇 명까지 수용하느냐, 그죠? 어떤 학교를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작은 강의실이 한 5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여기 몇 명 들어가냐? 우리 학교 저희 과에 배당되어 있는 데가 한 요 정도 됩니다. 10명이라고 해요. 우리 학교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또 뭐고 또 몇 명이 들어가야 또 안전한가 모르잖아요. 우리 학교 책상 기기를 조금 전에 책상 크기를 재봤어요, 제가. 가로가 61cm, 세로가 91cm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어깨 간격, 저를 기준으로 재봤는데 한 50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m 떨어뜨려줘야 되고 뭐 하고 계산하면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충분히 고려가 돼서 반영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게 또 대면평가의 문제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자가 진단, 그러니까 문진표라고 그러나요? 그걸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 자체는 또 안전한가? 교수나 강사분들 믿어요? 코로나? 시험지 깨끗해요?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애들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데, 뭐 남학생, 여학생 마찬가지죠. 우르르 몰려가서 줄 서 있어요? 거기는 몇 명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것도 인원 통제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린 그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학교에 전부 올 수는 없고 몇 명씩 나눠서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진 않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온다. 그럼 이 강의실 괜찮나? 라고 또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냐?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대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대면에 대해서 뉴스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부정행위가 많이 있는데요. 뉴스에 나오는 온라인은 전부 다 똑같은 온라인이냐 이거죠. 다 똑같냐 이거죠. 다르죠. 그죠? 질적인 평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온라인이라고. 대부분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모여서 시험을 봤다. 이거는 깜깜이 시험을 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화 기능이 있거나 하면 옆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카톡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손이 녹화되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GSAT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아직 완벽한 게 아니고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촬영을 해서 이게 녹화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겠냐. 제가 이제 해외 논문까지 살펴봤습니다. 해외 논문에서 온라인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컴퓨터 되게 잘하잖아요, 사람들. 컴퓨터 여러 대를 갖다 놓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학교를 연결하고 또 하나는 친구들이랑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 화면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내 화면으로 시험을 보게 될 때는 공유가 되니까 치팅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컨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온라인 시험을 볼 때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기능을 깔아놓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화면 공유하고 뭐하고 이러는 게 잘 된 사람들은 그 하는 행위 자체로 충분히 A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충분히 A 받을 자격이 있다. 걔는 뭐를 해도 A 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 우리는 이 정도의 그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제 시험 보는 거를 이제 촬영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죠. 사실 대면에서 시험 볼 때도요,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그죠? 얇은 비닐 같은 데다가 적어오고 이러는 경우 있는데 못 찾습니다. 컨닝하는 거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보면 대면도 컨닝하겠다라고 하면은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또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할 때 본인의 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상체, 그 다음에 모니터 등이 이제 전체 보이게 해서 이제 안착을 하게 하면 좀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데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잘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시험에서는 단답식이라든가 간단하게 나오는 답이라든가 암기식으로 외워서 하는 문제 혹은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온라인 할 때 부정행위에 굉장히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좀 온라인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 시험을 주장하는 논리 쪽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퉁쳐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아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몰라요. 그러면 다 부정행위 하는데 이러면서 온라인은 무조건 부정행위야. 이렇게 이코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똑같냐? 다 똑같은 거 아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풀어라. 그게 여태까지의 우리의 이제 온라인 시험 출제죠. 패스 논 패스 과목이 주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경우를 같은 맥락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다르죠. 그죠?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질적인 평가가 그러니까 세밀하게 무엇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과 같은 경우에 이제 주장하시는 바는 한꺼번에 이제 시험을 봐야지 전체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어떤 반은 잘하고 어떤 반은 못하는데 변별력을 위해서는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대면 시험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없거든요.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이 이제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명, 200명 단위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엔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많은 인원이 자가격리를 당할 거고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입니다. 진단검사 비용이 예전에 16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8만 원까지 떨어지긴 했다고 해요. 국가가 또 여태까지 모든 경우 다 지불해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만약에 1000명씩 검사를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치면
우리 보러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된가요? 솔직히 저도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학생들 것까지 다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냐? 그죠? 이게 가능하냐?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다 국가가 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한 명 걸리면 다 국가가 검사해 주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비용 발생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대면 시험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상당히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감시를 통해서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하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온라인 세대에 적합한 세대인데 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온라인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한 1년 정도 가면 온라인 시험이 뭐 보편화되지 않겠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면이 됐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초중고등학교가 다릅니다.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가까워요. 물론 이제 특수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가깝게 다닙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같은 도시에 있거나 하더라도 멀리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거나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가야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뭐 공무원 시험이 끝났다고 했는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하루에 끝났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기말고사는 뭐 아무리 짧아도 3일 정도 가지 않겠냐. 아무리 줄여도 이틀에서 3일은 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하루 지나고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하죠. 학교도 처음 왔는데 학교 시설도 익숙치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죠. 도대체 이 수준을 모르니까. 그리고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에 대한 수준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불안감 이게 겹쳐가지고요. 두 가지 이상의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것을 이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참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악연이 아닌데 교수와의 첫 만남이 이제 기말고사가 되는 거죠. 현재도 모든 학교 간에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도 논쟁이 한창 중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저쪽의 논리를 이겨야 되니까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돼야지 또 문제 해결을 하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대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제 아이러니의 연속인 게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를 포함해서 나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바꾸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게 이제 대학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미국에서 10년 이상 넘게 있었지만 미국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협을 하든가 논쟁을 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학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엔 1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괴로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부정한 방법이 있다. 그럼 보안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하는 쪽에서는요. 학교 나와서 보는 게 또 너무 이렇게 감염성이 위험한데 이거 너무 무식한 방법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또 이렇게만 하기도 곤란한 면이 있어요. 저는 다음 학기에 실험 과목을 담당하는데요. 실험 과목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론도 하고 실험도 하기 때문에 양쪽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찾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면이 꼭 필요한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일단 요약을 하자면요, 대학에서 이제 높으신 분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가 번역을 할 때 고집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논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집이 나쁜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역사가 또 흘러간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고집이 좀 안 좋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교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낫다, 누가 더 우수하다, 좋은 방법이다, 이쪽이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의 중요성, 저거는 저거대로의 중요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을 일부 해주기 때문에 공간이 남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죠? 대면을 했기 때문에 또 학교의 시설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것저것에 대해서 선을 긋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다양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온난화가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된다는 거죠. 확대되는 거에 대한 플랜 B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를 줄여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한다든가, 그건 예전부터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소규모식의 그 실습 교육, 그것이 이제 당장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이 확보된 창의적인 평가 방법이 또 개발이 돼야 될 거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그거까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다 되려면은 쉽지가 않은 게 학교 규정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규정이 바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머전시 케이스잖아요. 국가 간에도 뭐 금방금방 법을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안 되겠다. 뭐 격리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약이 필요하다고 이약 써. 이약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병원에 그쪽 다 이쪽 사람 이쪽으로 가. 설비 만들어. 뭐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이머전시기 때문이죠.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진정한 대학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는 한 1년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픈돼서 생각하는 것이 그 학교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걸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대면과 비대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